정재훈 원장님과 전동수 대표님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아까 혁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참 많이 와닿았었는데 뭐 예전에 리바이스 청바지가 탄생한 것도 그렇고 알리바바의 혁신도 그렇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혁신이 좀 필요해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혹시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말 눈여겨볼 만한 혁신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? 사실은 혁신에 성공했는데 비즈니스적으로 꼭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들은 많이 있죠. 네.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 많이 이용을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싸이라든지 아이러브스쿨이라든지 훨씬 더 먼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영어가 아닌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 그 모델만 고집했기 때문에 완전히 거의 사장되거나 지금 비즈니스를 접게 된 그런 꼴이 됐고요. 페이스북은 훨씬 더 간단한 모델이었는데 그 영어라는 공용어를 통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대상 자체를 전 세계를 놓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. 그 우리가 혁신해서 먼저 아이디어를 먼저 냈는데 결과를 거두지 못한 그런 케이스 같고요. 우리가 사실은 혁신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.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때 이미 많은 혁신을 했고 그때 중국보다 앞서 있고 유럽보다 앞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뒤에 그게 비즈니스로 발전이 안 됐죠. 특유의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그런 체제에다가 그 뒤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산업화를 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산업화를 얘기할 때 항상 6.25를 거쳐서 우리 맨 땅에서 시작을 했다. 그리고 이제 그 자료 화면이 쭉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포항 제철 나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원류에는 우리 실학 양명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시대 세종 영정조 때의 그런 과학기술이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렇군요. 이번에는 우리 전동수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아까 이제 역시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예술의 발전도 같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술 분야에 또 오래 몸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더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사실 음향기기 하나만 바뀌어도 소리가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 예술계에 몸을 담고 계시면서 이런 기술로 인해서 예술에 정말 큰 발전이 있었다. 그렇게 실제로 체감하셨던 어떤 경험이 있으실까요? 그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원래 이제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성악에 있어서 그 시초의 그 아주 최고의 선생이라고 하는 가르시아라는 스페인 출신의 바리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소리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발명을 한 게 내시경, 후두 내시경입니다. 그러니까 후두 내시경을 의사가 발견을 한 게 아니고 이 성악가가 발견을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성대의 모습이나 성대의 울림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. 우리가 그런 기계가 조금 더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발성법이라는 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계를 보면서 뭔가 이제 그 소리의 그 가장 좋은 상태의 소리를 뭐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기계의 발명을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지금도 물론 음성학에서 뭐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가면 그 체크를 합니다. 이게 체크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노래를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발성법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를 그 어떤 기계를 놓고
소리를 내면서 성대 움직이는 거를 보면서 발성법을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네. 굉장히 쉽게 그런 소리의 길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안녕하세요. 정재원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정재원 원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 창업을 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품이고 하나는 서비스잖아요. 근데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이제 무서운 게 중국인데 저희가 내놓자마자 뭐 불과 한 며칠 정도로 똑같이 탄생이 되면서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올 텐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아니 뭐 방지까지는 아닌데 그거에 대한 고견 좀 듣고 싶어갖고 네. 질문드립니다. 중국이 하는 거를 같은 컨셉으로 똑같이 제작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제로예요. 그거 완전히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걸 만들더라도 거기에 위생, 안전, AS, 하다못해 브랜드 이런 다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야 그게 살아남을 것 같고요. 지금 사실 우리 아가방이 중국한테 넘어갔잖아요. 그 중국 업체는 아가방에 따른 게 아니라 브랜드만 산 거예요. 그러면 이게 한국 거고 한국에서 조금 옛날 통계를 쓰죠. 그 사람들은 최고로 잘 나가는 유아용품이었다. 그게 먹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보령 메디앙스가 지금 기저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. 중국에서.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을 유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뽀송뽀송한 피부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건데 이거는 거기 이런 얘기입니다. 화장품을 잘 만드는 한국에서 이런 거 잘 만든다. 그래서 그런 다른 순수 제조 자체 이외에 다른 게 없으면 중국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처음에 최초 초도 물량을 만들어내고 찍고 할 때 처음에 그 시제품을 보낼 때도 그냥 우리가 3D로 엉성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시화발효공단에 있는 아는 사장님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걸 도와주는 업체가 있어요. 모 그룹의 1차 벤더인데 인탑스라고 거기는 벤처기업들이 원하면 최고의 제품을 지향할 경우에 딱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 그리고 조금 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범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그런 아이디어 시제품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. 네, 답변 되셨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만약에 그렇게 제품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자꾸 중국이 카피를 한다면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? 그 카피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묻어 있는 다른 요소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제품만 있을 때는 카피하기 쉽지만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스토리나 있으면 특수한 기능이나 이런 걸 갖다 입히면은 카피해봐야 소용이 어렵다. 없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김갑진입니다. 저는 전동수 대표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아까 그 강연 도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고 또 음악을 통해서 극복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지금 한 60여 년 살아오시면서 그 인간이 가지는 그 행복 추구권 뭐 또는 인간이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또 즐거움이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우리의 삶이 결코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내가 평생을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겠죠. 하지만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면서 가끔씩 느끼는 기쁨, 그런 기쁨을 어떻게 찾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다들 뭐 실제적인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런 삶 속에서
내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기쁨을 찾아가는 것 중에 문화예술이 저는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지금 머리 이 상태가 옛날에 다 빠졌었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. 제가 아까 얘기를 못했어요. 제가 9년이 흐르고 난 후에 저절로 머리가 났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 모습은 머리가 다 나았는데 다시 또 세월이 흐르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다시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새로 났던 머리가 다시 조금 빠진 상태.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아 그냥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됐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저는 완전히 머리로 인생을 2번 살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조그마한 거에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항상 풍족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겪었던 사람 또는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사실은 자그마한 것이 큰 행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사서 고생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. 그리고 사서 하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죠. 진짜 고생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겪어야 하는 그런 고생. 그런 고생을 겪은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 것을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것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.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그 작은 행복, 작은 기쁨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기술과 인문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요즘에는 언론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 굉장히 많이들 쓰지요. 원래는 시장의 판도를 통째로 흔들어 놓는 창조적 IT 선도자를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이제는 그냥 다른 일반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2016년에 게임 체인저로 발돋움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